안녕하세요.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페이지 36에서 37페이지에 보면 1절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여기서는 무조건 별표 2개,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공공부조는 공적부조와 같은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이라기도 하고 생계급여와도 같은 말이에요. 사회보험을 보면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 예로 들어서 어떤 보험의 종류를 설명하고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보험을 설명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의 질병, 부상 예방, 진단, 치료 등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령장애, 사망 등 연금 형태로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와도 같은 건데, 우리 보통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했어요. 이러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내가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들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교육을 들었으면 그 교육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 급여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재보험이라고도 하죠. 업무상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로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페이지 38에서 3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의 5가지 원칙, 이것도 중요해요. 별표 2개. 유엔에서 채택한 것이고, 이것도 예로 들어서 어떤 설명을 합니다. 예로 들어서 예시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은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고 나오거든요, 문제. 첫 번째,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은 말 그대로 노인이라서 일 안 해요? 아니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소득이 있어야 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독립의 원칙이고, 참여의 원칙 은 말 그대로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지식, 기술을 젊은이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아니면 노인을 위해서 사회운동하고 단체를 조직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원칙.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보호의 원칙이고,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개발하고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5번째, 존엄의 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날 좀 존중해줘, 날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 노인복지 5가지 원칙 기억해주세요. 각각의 어떤 예시를 들고 이것은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페이지 45에서 48페이지까지 볼게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있는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양로시설이 뭐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뭐고, 노인복지주택이 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3가지 정도가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이 산다라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양로시설은 말 그대로 양로원을 말하는 거고,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노인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거 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여기서는 노인 의료는 요양이랑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노인 요양시설은 급식과 요양을 제공하고 위에 색깔릴 수 있는 게 양로시설은 급식만 제공한다 라는 것 정도로 급식 플러스 여기는 요양이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요양시설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9인 이내, 위에는 1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숫자 10과 9를 딱히 알 필요는 없지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요양시설에 비해서 입소자가 적게 입소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 여가, 즉 취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에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주거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사는 곳이 아니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라는 것 정도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만한 사항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것을 얘기하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것은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 숙식 제공, 전문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게 학대냐? 맞다 하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학대가 아니다, 오해다 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